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업, 바로 한국 제약업계의 거인 유한양행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한쪽에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라는 눈부신 빛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내부 지배구조라는 짙은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과연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바로 이겁니다.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 제약 회사가 과연 이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서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유한양행이 품고 있는 거대한 야망과 그 앞에 놓인 험난한 도전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유한양행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갈등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쪽에는 창업주가 남긴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의 신성시되는 원칙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무려 28년 만에 부활하면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회장직 신설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팽팽한 대립, 이게 바로 유한양행 투자의 향방을 가를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분석은 이렇게 5단계로 쭉 훑어볼 겁니다. 먼저 유한양행이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보고요.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강세론과 반대로 조심해야 할 약세론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냉정한 숫자로 기업 가치를 뚫어보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종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기로에 선 기업입니다. 유한양행은 다들 아시다시피 창업주의 숭고한 정신 아래 사회적 신뢰를 먹고 자란 기업이죠. 하지만 이제 그 탄탄한 유산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 즉 글로벌 제약사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유한양행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약을 팔아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개발한 신약 렉나자의 기술료, 즉 로열티를 해외에서 받아서 돈을 버는 모델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죠. 이건 거의 원가 없이 순이익만 쌓이는 고수익 구조라서 유한양행이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유한양행에 열광하는지 그 강세론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딱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렉라자입니다. 이 숫자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16조 원. 이게 바로 유한양행의 핵심 신약 렉라자가 뛰어든 폐암 치료제 시장의 연간 규모입니다. 이 엄청난 시장 기회, 이게 바로 모든 기대감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이 크다고 다가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제품의 경쟁력인데, 와, 렉라자의 효능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기존 시장의 최강자인 타그리소라는 약보다 렉라자 병용요법이 환자의 병이 더 나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기간과 전체 생존 기간 모두에서 더 뛰어난 결과를 보였어요. 이건 말 그대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가 재무제표에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한번 보세요. 2026년쯤 되면 이 로열티 수익이 전체 매출의 10%나 차지할 전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거의 원가가 없는 순이익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은 10%지만 회사 전체의 이익을 끌어올리는 힘은 그 몇 배가 되는 그런 핵심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유한양행이 렉스라자 하나만 믿고 가는 원히트 원더일까요? 천만에요. 보시는 것처럼 무려 100조 원짜리 비만 치료제 시장부터 간질환, 알레르기 치료제까지 제2, 제3의 렉스라자가 될 수 있는 유망한 신약 후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동전의 뒷면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밝은 미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리스크의 심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외부인도 아니고 창업주의 직계 후손이자 현직 회사 이사인분이 공개적으로 우려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건 내부의 지배구조 갈등이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투자자들이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방향키를 흔들 수 있는 바로 이 지배구조 리스크. 둘째, 실적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드는 예측 불가능한 수익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성공이 이미 너무 많이 반영된 솔직히 좀 비싼 주가입니다. 실적 변동성,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죠. 2025년 1분기에 들어올 줄 알았던 기술료, 즉 마일스톤 약 420억 원이 3분기로 그냥 미뤄졌을 뿐인데 시장에서는 바로 이걸 어닝 쇼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기술료가 언제 들어올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말로 하는 분석은 잠시 접어두고요. 가장 객관적인 숫자를 통해 유한양행의 진짜 가치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과연 재무 성과와 시장의 평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로열티의 마법이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영업이익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2023년에 568억 원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거의 3배인 1,547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수익 사업으로 체질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좋은 건 알겠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 표를 보면 명확해지죠.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무려 57.2배입니다.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죠. 물론 시장이 유한양행의 글로벌 블록버스터라는 독보적인 가치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기대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조각들, 이 빛과 그림자를 다 맞춰서 투자자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지 최종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실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 가격대는 꼭 기억해 두시는 데 좋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16만 5천 원은 뚫기 힘든 천장, 즉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14만 5천 원은 주가가 밀릴 때 버텨줄 수 있는 중요한 바닥, 즉 지지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 사기보다는 이 바닥 근처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기회를 노리는 게 훨씬 현명한 접근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 이 한 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는 글로벌 신약, 탄탄한 재무, 미래 성장 동력까지 정말 눈부신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지배구조 리스크, 높은 주가 부담, 실적 변동성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짙은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뭘까요? 한마디로 조급해하지 말고 좋은 가격을 기다리자입니다.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다가 혹시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우리가 아까 봤던 핵심 지지선 14만 원대 초중반까지 온다면 바로 그때가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유한양행의 모습은 과연 전례 없는 성장이 만들어낸 달콤한 과실일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배구조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과정이 결국 성공적인 투자의 길이 될 겁니다.